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관제 좌파들을 몰아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관변 종북주의자들의 온동이 가관입니다. 지난달 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인물은 종전선언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친이재명계 인사입니다.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출신인 홍현익은 지난해 8월 작성한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 보고서와 관련 영상을 통해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약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미국 파원 간담회에서도 종전선언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대선이 끝난 4월부터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10월까지 굉장한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종전선언이 미국과 북한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를 자꾸 지연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홍현익은 한 수 더 떠서 만약 북한과 종전선언 협상이 이루어지면 한미훈련은 유예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 중에서 2부 반격훈련은 생략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년 3월과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북한이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2부 훈련은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홍현익은 북한 김여정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회담 필요성도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간 대화를 트럼프 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과 과거 육자회담 때 같은 바텀업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면 북핵 문제는 협상이 되더라도 타결되기 매우 어렵다. 김여정과 해리스 정도의 회담이 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은 같은 날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가 개최한 미북 관계 전망 포럼에서도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마치 북한의 대변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말을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도 해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문의 입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도 폈습니다. 홍은 북한이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상응하는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 개발 자체를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홍현익 주장에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등 파국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측면이 있으며 미국의 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협박 외교와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김씨 정권의 생존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이 마법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실제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에서 병력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봐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오늘 살인은 안 하고 강도짓만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종전선언은 우리 안보 대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김정은이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 주장은 북한 대변자 같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국방부 산하 산하기관 소속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핵심적 방위 정책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방식이라는 것이 실제 병력 가동을 최소화하고 지휘소 연습, 즉 CPX 위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 실시의 훈련 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한미 지휘관들의 평가입니다. 부책임연구위원은 이 CPX는 한미연합군이 작전계획 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연습이라며 일부 방어연습, 2부 반격훈련으로 나누어 있으며 최종 목표는 통일 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의 작계 501호는 북한군의 남침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뒤 반격을 통해 북한 전역을 수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연구위원회 주장은 한미연합군 작계가 가운데 북한을 수복하는 연습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부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중 반격 연습 폐지로 남북협상에 물꼬를 트고 이후 남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재래식 군비통제, 그 중에서도 완충구역 확장, 특정한 공격무기의 후방 배치와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한다면 미북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책임연구위원회 설령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반격 연습을 폐지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작계 501호의 2단계 연습은 자제할 것을 공고한다며 그래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북한 대변자 역할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은 지난 7월 김여정의 협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훈련 가운데 2부
반격 훈련을 없애자는 주장은 지난 11월 30일 홍현희 외교위원장이 처음 내놨었습니다. 홍은 지난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주한미군을 1만 명 정도 줄인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관제 좌파들의 주장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펴는 홍현익은 방위벽 출신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한미훈련에서 반격훈련을 폐지하자는 논리는 북한이 6.25 전쟁 시 불법으로 남침을 강행하여 미국과 동맹국의 도움으로 이를 저지하고 반격하여 압록강까지 수복했으나 대규모 중공군의 지원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지역은 우리의 미수복 지역으로 영원히 남기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보를 맡고 있는 차관급의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유인하기 위해 좌파들이 기상천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준공무원 기관입니다. 책임 연구원이라는 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무수히 진행되고 실제 기동훈련이 아닌 도상훈련이나 하는 이 상황에서 안보의 취약 요소를 다루하여 연구원이 한미연합군 작계 가운데 북한을 소박하는 연습을 없애자는 것은 정권의 비움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새치혀를 제멋대로 놀리는 가벼운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안보 부서에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가져다 바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무리들을 조속히 퇴치시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